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농구의 전설 르브론 제임스 다들 잘 아시죠? 이 선수의 실패에 대한 철학이 우리 회사의 마케팅, 심지어 요즘 핫한 AI 프롬프트 작성, 그리고 개인의 멘탈 관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진짜 뜬금없는 조합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가지 영역을 꿰뚫는 아주 강력한 진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르브론 제임스의 도발적이면서도 강렬한 말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실패와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인간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똑바로 그리고 명확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문장이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고요. 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마케팅 이전의 진짜 무기, 무엇보다 왜를 설명하라. 자, 이제 총성 없는 전쟁터죠. 피 튀기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팀이 열심히 마케팅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와서 답답하시다면 토니 퍼델의 책 빌드에 나오는 내용에 꼭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책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기획하고 만드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꾸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기능이나 기술 그 자체에만 엄청 집착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설득해서 지갑을 열게 하려면요, 무조건 왜를 먼저,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파는 게 B2B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단순한 기계 윤활유든 간에 결국 시장에서 이기려면 철저하게 고객을 설득할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시장 점유율을 쫙 끌어오고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그 승리하는 스토리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냥 기능만 주르륵 나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허풍처럼 들리지 않게 확실한 팩트랑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탄탄하게 깔려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정보가 고객의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진짜 감정을 콕 찔러서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아주 단순하고 찰떡같이 이해시켜주는 비유의 과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스토리는 정보와 감정 그리고 비유가 결합된 아주 정교한 예술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보여주는 진짜 레전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과거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팟을 세상에 처음 내놓을 때 썼던 전설적인 슬로건 기억하시나요? 천곡의 노래를 당신 주머니 안에. 와,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껏해야 10곡 남짓 들어가는 커다란 CD 플레이어를 무겁게 들고 다녔거든요. 잡스는 거기다 대고 기가바이트가 어쩌고 배터리 용량이 저쩌고 이런 복잡한 기술 얘기는 쏙 뺐어요. 대신 고객이 매일 겪는 불편함을 딱 꼬집으면서 이 짧은 한 문장의 비유로 제품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스토리텔링의 진짜 힘인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AI 시대의 뜻밖의 반전, 궁극의 생존 기술은 무엇일까?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AI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려오는 AI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당장 서점 가서 두꺼운 책 펴놓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코딩을 미친 듯이 파야 할까요? 과연 코딩 능력이 다가오는 시대에 궁극적인 생존 기술이 맞을까요? 정답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흐름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요즘 기업들의 교육 트렌드나 인재상이 코딩 같은 테크, 그러니까 기술 역량에서 텍스트, 즉 논리적 글쓰기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언어 능력으로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궁극적인 생존 도구는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논리적 글쓰기 역량이라는 거죠. 진짜 뜻밖의 반전이죠. 기사에 따르면 강남에 있는 한 IT 기업의 박모 팀장님 일화가 이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팀원들한테 AI를 활용해서 기획안을 써오라고 시켰더니 2명은 그냥 모호하고 뻔한 질문을 대충 던져서 인터넷을 긁어온 수준의 결과물을 가져왔대요. 그런데 혼자서 압도적인 기획안을 만들어낸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은 아예 접근 방식부터가 달랐습니다. 회사 내부 데이터를 먼저 싹 AI한테 학습시키고 시장 분석부터 리스크까지 아주 논리적이고 뼈대가 탄탄하게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짜서 던진 거죠.
이렇게 질문 수준이 다르니까 결과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겁니다. 기업 환경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거대한 전환점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단순히 AI한테 물어보고 넙죽 대답을 받아내는 시대는 끝났고요. 내가 얼마나 퀄리티 있는 프롬프트를 던지느냐에 따라 의미 있고 전략적인 결과를 뽑아내는 바야흐로 질문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질문이 모호하고 앞뒤 맥락이 없으면 AI가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훨씬 심해진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성패는 코딩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국어 실력, 바로 글쓰기 능력에 완전히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나를 살려내는 글쓰기. 힘들고 어려울수록 글을 써라. 자, 비즈니스 마케팅 스토리부터 첨단 AI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아주 개인적이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벼랑 끝에 몰린 나를 다시 살려내는지 따뜻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국 작가님의 책 직장인의 글쓰기에 따르면 작가님은 인생에서 발악을 쳤다고 느낀 순간마다 아주 놀랍고 예외적인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발표되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주식이 폭락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키보드를 막 두드리며 분노의 글을 쓰셨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글을 쓰면서 그 화가 싹 누그러지더라는 겁니다. 또 30개월의 팍팍한 군생활 동안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 혹독한 시간을 버텨내셨고요. 훗날 위암 선고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폭풍같이 원망의 글을 쏟아내다가 딱 3일째가 되니까 그 글이 기적처럼 감사와 치유의 글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글쓰기가 가진 치유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바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첫째요, 글을 쓰면 우리가 평소엔 자꾸 피하고 싶어 하던 문제나 상처를 하얀 종이 위에서 똑바로 마주하게 돼요. 둘째, 남들한테는 차마 말 못하던 내 안의 미움, 질투, 두려움에 대해서 나 자신과 진짜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대망의 마지막 단계, 우리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이 거대해 보이던 그 두려움이 막상 내 눈앞에 활자라는 텍스트로 딱 나타나는 순간 신기하게도 힘을 완전히 잃고 맙니다. 막상 써놓고 보니까 그까짓 거였네? 하면서 훌훌 털어버리게 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마케팅 스토리텔링, 거대한 AI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강력한 힘, 그리고 무너진 내 멘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과정까지. 어떠신가요? 전혀 달라 보이던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결국 나의 생각과 언어를 텍스트로 구조화하는 능력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힘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든 회사가 만든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든 AI를 잘 다루기 위해서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콘텐츠로 표현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콘텐츠 역량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